안녕하세요. 주돈입니다. 6월 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주돈은요, 오늘 주식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코스피 고버스 20% 투자를 했거든요. 어저께, 나스닥을 보고, 좀, 아, 많이 실망했어요. 어제. 어제 그 나스닥 하락하는 그 상황을 보고 나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울고 싶은 아이 뺨 때려준 격이라는 그런 그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지고 싶었었는데 뭔가 핑계거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금리를 인상을 했다? 캐나다 금리 인상하고 지금 미국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그죠? 그러면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야, 생각보다 많이 빠진다. 지금 이게 나스닥이거든요. 나스닥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제 장 시작하면서 대략 좀 상승을 했어요. 상승해가지고 빠진 거 보니까 대략 2% 빠졌거든요. 이게 쉽게 말해서 2% 운동이 나왔는데 문제가 이 나스닥은 대략 1.3% 정도 빠졌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물이 훨씬 더 빠졌어요. 그죠? 요게 어제 장에서 몇 프로가 빠졌냐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끄는 게 아이고 잠깐만 어저께 어제 그죠? 어제 이거 안 나오네. 몇 프로 이게 안 나오네. 대략 시가 14568 200, 한 1.9%? 1.89% 정도 빠진 것 같아요. 1.89%.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를 위주로 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 이것도 대형주들 위주로 해가지고 쭉쭉쭉쭉 빠져 내려오는 거 보니까, 야, 이거 좀 심각하다. 요걸 보면 되겠죠? 요거.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뭐냐. 그죠? 문제가 어제 엔비디아가 대략 마이너스 3%,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얘네들이 문제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게 반도체. 그죠? 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엔비디아도 마이너스 3%. 그죠? AMD 마이너스 5%. 그래가지고, 우리 장이 오늘 동시만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 날이기 때문에 지수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거라는 생각으로 동시호가에 다 던졌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랬더니 나스닥은 생각외로 굉장히 많이 밀렸고, 저는 나스닥이 아니라 코스닥은 좀 견조할 줄 알았더니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밀렸어요. 네, 꽤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 그냥 저는 던졌으니까. 근데 이 정도까지 코스닥이 밀린다? 야, 2차 전지는 그래도 테슬라가 저렇게 견조한데 버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항생도 이게 지금 뭐 수치상으로는 0.25% 상승을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항생 ETF 그거는 또 마이너스 한 2.5% 정도 밀리더라고요. 도대체 그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이 ETN이라든지 ETF라든지 그리고 이 거래가 잘 안 되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투자를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제가 이제 아침에 정리하고 나서 그냥 10시 30분에 우르르 무너져가지고 얘도 조금 그나마 다행이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거진 다 말아 올렸죠. 그죠? 장 시작해가지고 빠지고 우르르 무너지다가 장 막판에 다시 말아 올리는 모습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일단은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나스닥 이거 음봉 나스닥 일봉 그죠? 이 음봉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오늘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를 보고 나서 다시 롱으로 갈지. 사실 지금 제가 이제 그, 고버스를 샀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고버스를 샀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도 고버스는 아니라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로 빠질지는 몰랐어요. 그죠? 그리고 나스닥보다 S&P 500이 여기 보시면
그죠? S&P 보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죠, 오늘? 나스닥보다는 러셀 2000이 상승하는 게 더 좋다고 그랬잖아요. 러셀 2000 분명히 상승했어요. 그죠? 1.92%, 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얘가 빠지면 안 되죠. 이렇게 버텨줬어야죠. 그죠? 다 좋은데 빠져버린 거예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거 빠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빠질 자리였구나. 한번 조정을 받을 자리였구나. 크게 받을 자리였구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좀 이렇게 날려봤더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날려봤거든요. 날려봤더니 그냥 고점을 높이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근데 그 고점을 높이는 저항대에 딱 부딪혔더라고요.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그죠?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고 그러면 한번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여기 전고하고 딱 붙은 자리까지 어떻게 우연찮게 또 내려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나스닥 그 100 그 선물 있잖아요. 그건 더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더 많이 내려와 있고 그리고 나스닥 중에서도 그 상위 그룹 그거는 더 많이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게 여기 보시면 러셀 2000 밑에 게 받쳐주니까 그나마 이 정도 떨어졌지 실질적으로 러셀 2000까지 무너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많이 무너질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적어도 위에서부터 윗꼬리부터 끝에까지가 대략 2%짜리거든요. 그리고 상위 그룹만 친다 그러면 막 5%, 4%, 5% 기본적으로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게 2% 이상 되는 음봉인데 이 음봉을 일단은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꾸로 양봉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죠? 이거 처리를 잘 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상승하는 거고 이거 만약에 이거 양봉 나왔을 때 처리 잘 못해가지고 이거 그냥 밀려 내려오면 끝나는 거죠. 그죠? 거꾸로 우리가 본다 그러면 그죠? 여기서처럼 음봉이 이렇게 크게 나왔을 때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볼지 너무 고점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제가 그랬죠. 상승하다가 음봉이 크게 나오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도 된다. 말하자마자 어저께 나왔어요. 그것도 캐나다 금리 인상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이외에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제기에는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오늘 그래가지고 어저께부터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고민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산 것도 굿버스 일단은 오늘 장 시작하면서 무조건 다 정리를 했고요. 종목 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에 다닐까 그죠? 6시 이거 방송하기 바로 전에 이제 굿버스 20%만 이제 담아봤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요거 한번 저항대로 해가지고 굿버스 한번 단타 한번 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담아봤는데 그래서 그냥 지금 포지션이 굿버스가 됐습니다. 일단은 굿버스니까요.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한다는 거 요거는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장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것도 안 띄웠네요. 잠시만요. 빨간 거 들어왔고 오늘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대략 3,800억 정도 매도를 쳤거든요. 장 시작하면서 꾸준히 매도세가 나왔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선물로 주가를 방어하는 모양이 나왔거든요. 쭉 방어를 하다가 다시 이제 쭉 하락을 하다가 항생 오늘은 중국 쪽에서 중국 애들이 밥 먹고 오더니 갑자기 주가를 상승했거든요. 그거를 빌미로 해가지고 마구 사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8,000개까지. 근데 제가 주가가 이 정도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현물을 이 정도까지 매집을 했잖아요. 지금 매집 양이 꽤 많거든요. 금액으로 꽤 많죠. 매집 양이 이렇게 봐도 많고 여기도 많고 그죠? 이 정도로 매집을 했다 한다 그러면 이럴 때는 선물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선물은 중요한 게 아니다. 현물만 보자. 그죠? 선물 가지고 오늘 주가를 방어를 했어요. 오늘 주가를 방어하면서 뭐 기관이 좀 움직였어요. 연기금도 마구마구 사들이고 주가 방어하는 모습 들이고 오늘 거 잠깐 봐가지고 마감 보잖아요. 그죠? 동시호가 때까지 연기금이 계속 사들였어요. 1,400억. 그죠? 외국인은 2,400억 이렇게 팔아대고 그 다음에 금융투자 처음에는 좀 사들이다가 또 팔고 사고 금융투자에는 거진 없었고 그러면서 기관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동시호가 때 싸그리 이 연기금 이 새끼들 다 팔아버렸어요. 뭔 짓을 했는지 몰라도 그죠?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3천 거진 4천억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 기관들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주가 강세가
세잖아요. 오히려 지금 선물이 어떤 작용을 할 때 위험하냐면 주가가 하락을 할 때, 그죠? 뭐 주가가 뭐 내일부터라도 주가가 다시 하락을 할 수 있잖아요. 만약 지금 너무 고점이다 그래가지고 하락할 것 같다. 주돈도 그래가지고 국버스를 샀으니까요. 하락을 할 때 그때 선물이 이게 팔려가지고 나오면 그 하락세가 굉장히 세지는 거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매집해놓은 그 액수가 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해놨어요. 뭐 5월 매집 금액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대략 15조 정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그 15조라는 현물을 던지지 않고도 그 현물을 던지지 않고도 선물 가지고 충분히 하락을 시킬 수 있거든요. 굉장히 많이 매집을 해놨어요, 지금. 선물을. 이 상태에서 다시 계속 상승을 시킬지, 아니면 이거를 빼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킬지, 이제 슬금슬금 나올 겁니다. 특히 오늘은, 옵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뭔가 작업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죠? 주가를 거진 뭐 오늘도 주가가 빠질 만한 위치였는데 갑자기 선물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양새도 나왔고요. 그죠? 요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안 좋은 거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팔고 있다. 그러면 이 선물을 뭘 팔고 있느냐? 뭘 파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삼성전자 뭐 변화가 없고요. 삼성전자는 아까 이 프로그램도 좀 들어오는 것 같더니 프로그램까지 빠져버렸네. 하이닉스 없고요. 그래가지고 파는 게 뭐 그죠? 하이닉스 60만 주. 아까 지금 기아차를 좀 많이 팔던데. 삼성전자 우선주는 31만 주를 데려 사드리고 현대차 그죠? 네이버, 기아 24만 8천 주. 그죠? 25만 주 정도 팔고 그죠? 성장주 위주로 좀 매도세가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신한지주, 은행들 뭐 하여튼 뭘 팔았겠죠. 그렇다. 그리고 고객예탁금이 아직도 50조대, 신용융자는 변화가 없고, 그리고 오늘 좀 거래가 늘어나나 했더니 코스피 11조, 그죠? 어제하고 별 반응 없고 코스닥이 14조, 그죠? 어제하고 그나마 그 코스닥에서는 거래 대금이 이 정도 늘어났는데 주가가 빠져버렸어요. 어제는 거래 대금이 14조로 늘어나면서 주가가 3%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은 14조 되면서 2.5% 빠져버렸어요. 그러면서 2차전 지수가 많이 주저앉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 못 잡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나온 수익 있잖아요. 그거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간단하게 전고 뚫고 지금 바로 직전 고점 있죠. 요거 뚫고 나가기 전에는 이건 물음표죠. 고민을 해봐야죠. 그죠? 이 음봉 오늘 어떻게 할지. 오늘 만약에 또 연속적으로 음봉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고점 딱 잡고 이 밑에서 와리가리 하든지 빠지든지 아니면 여기까지 빠졌다 올라가든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비중 확 줄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늘 뭐 이걸 또 말아 올리는 양봉이 막 이따만하게 나왔다 라고 한다 그러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가는 거고 그죠? 또 올라타면 되는 거고 그죠? 주가는 영원히 나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대략 2,200억 어저께 2,000억 사드리고 2,200억 마구마구 팔아드리고 선물도 그죠? 반응이 없었고 5분봉으로 보면 그죠? 선물 반응이 없었죠. 근데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흘러내리더라고요. 조금 안 좋더라고요. 코스닥. 근데 차트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코스닥은 차트는 아직까지도 괜찮아요. 한번 버텨볼 만하다. 전고. 그죠? 저는 만약에 나스닥이 저 정도 모양이 안 나오고 그랬다 그러면 상관이 그냥 요거 팔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늘 빠지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겠다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문제가 나스닥이에요. 지금 우리가 나스닥 보고 지금 상승을 한 거잖아요. 그죠? 뭐 항생이라든지 중국 보고 상승한 게 아니라 나스닥 보고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궁했냐면 그죠? 오늘 또 하이닉스 이쪽으로 이제 또 저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막 들어가는 모양이 나오는데 얼마나 궁했냐면 상승할 때
이 중국 애들이거든요. 중국 애들 밥 먹고 딱 오니까 막 상승을 시키더라고요. 이때 따라서 우리 장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거 따라가지고. 그죠? 여지까지 중국 따라가지도 않고, 뭐 항생 따라가지 않고, 항생하고 우리하고 커플링이 됐다. 이게 아니었거든요. 얼마나 궁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뭔가, 구실만 있으면 올리고 싶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올릴 때 뭘 올렸어요? 선물. 그죠? 진정으로 올린 게 아니죠. 현물은 빠지고 선물로 올리고. 그러면 내일 어떻게 될지 위험하다는 거죠. 그죠? 안 올릴 자리에서 지금 올라갔다. 차라리 오늘 조정 받았으면 나스닥 조정 받는 거 마치 똑같이 조정을 받았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분명히 나스닥 반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죠? 그 나스닥 따라서 가야 할 텐데 이제 뭐 오늘은 뭐 선언 만기니까 무슨 작업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확한 디테일은 제가 모르니까 그죠? 그리고 봤더니 일본도 많이 올라갔으니까 조정 받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조정 받는 건 참 오히려 낫죠. 그죠?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한 겁니다. 왜? 나스닥이 조정받을 근육이 조금 남아있거든요. 그죠? 한 번 더 쉬자. 이 음봉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음봉 나오고 나서 이거 처리가 안 되니까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거 내려오고 나서 이 부분에서 다시 양봉 나오면, 양봉 이렇게 나오면,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음봉 나오면 한 번 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타 들어갔습니다. 단타. 단타가 될지 아니면 저게 고점이 돼가지고 다시 저기다 비중을 더 실을지는 뭐 내일 가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내일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일은 조금 신중하게 비중을 좀 실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 생각에는 내일 정리하고 그냥 주말을 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생각보다 조금 이 투심이 많이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그죠? 투심이 올라가는 거 투심은 지금 롱을 가리키고 있어요. 투심은 롱을 가리키고 있는데 너무 상승에 대한 피로를 느끼지 않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 러셀 2000 기가 막히죠. 야 이거 보고 땡큐 거렸는데 아쉽다 났다. 그죠? 기가 막혔는데. 그리고 이거 상승하게 된 주 동력이 또 저 은행이죠, 은행. 그죠? 지역은행 또 상승했죠. 그죠? 그렇다면 미국은 지금 바닥까지가 확실하게 되고 있거든요. 가지고 오늘 저 나스닥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차라리 조정을 받고 갈지 아니면 저거를 정리를 하고 다시 우상향을 시킬지 왜 그러냐면 나스닥만 지금 상승이 돼 있는 상태지 S&P 500, 다우, 러셀 충분히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죠?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죠? 조정도 아주 그냥 깔끔하게 잘 받았어요. 이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이 음봉이 문제인 거예요, 음봉이.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만약에 요런 데처럼 음봉이 딱 나오고 나서 양봉으로 딱 받쳐준다 그러면 그나마 다행. 그죠? 근데 이거 없이 그냥 같이 물려가지고 같이 그죠? 이렇게 음봉 나오고 나서 또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럴 때처럼 조정받는 게 아니라 지금은 주가가 많이 상승해 있잖아요. 그죠? 위에서 사실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위에서 누르는 압력은 계속 심해지는 거니까. 그죠? 이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돈이 불어나가지고 수익이 되잖아요. 그럼 내 수익을 만들고 싶은 그 욕심이 있으니까 글쎄요.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지. 이게 만약 연속적으로 여기서 봐도 음봉이 하나 더 나온다 그러면 그죠? 이거 롱으로 가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 점 뚫기 전까지는. 그죠? 그러면 뭐 이때 여기까지 저항을 받아야 될지 아니면 아까 전에 날렸던 것처럼 요거 한번 날려가지고 여기까지 봐야 될지. 그죠? 요 부분까지 어떻게 내려온다 그러면 그죠? 그러면 거기에 딸려있는 이평선이 지금 21선하고 61선이 있으니까 61선이 끌고 올라간다고 하면 얼추 비슷하죠. 그죠? 그러면 61선 반등해서 올라가든지 뭔가 이제 나올 겁니다. 근데 고점은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아요. 고점은 밑으로 어제 나온 음봉이 밑으로 열렸다 이렇게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직까지는 주돈 생각이에요. 이게 하루 정도 더 가장 중요한 게 주돈이 그렇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지가 중요하다고. 그죠? 연속성을 한번 봐야 되고 투심이 우는 아이 뺨 때려달라고 그러면 시원하게 울기라도 한다. 뭐 그런 속담이 그 속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다른 거 볼 거 없죠. 뭐 오늘 우리 장도 바이오 빠진 거고, 화장품 아니고 중공업 하겠고, 그죠? 2차 전지도 막 상승하다가 좋아요. 괜찮죠. 그죠? 꽤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많이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장 초반에는 좋았어요. 보시면 5분봉 보시면 장 초반에는 좋았거든요. 대략 상승도 하고. 그런데 확 밀리더라고요. 반도체. 반도체도 확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 근데 이 주도가 그동안에 주가를 상승했던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 그죠? 그게 조금 아쉽고. 이게 지금 와가지고 손바뀜이 일어난다?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자금, 외국인이 아니라 손바뀜이 일어나가지고 들어오는 자금. 제가 어저께 아니, 나스닥이 아니죠. 코스닥이 너무 좋았다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거든요. 거래량이 늘었잖아요. 거래 대금이 늘었잖아요. 그죠? 14조까지. 그러면 손바뀜이 일어났다. 개미들이 들어왔다. 땡큐 했는데 이 모양이 난 거예요. 그죠? 어. 그 미미라든지 예전에 뭐 2차전지 관련주 해가지고 쭉 들어오고 오늘도 뭐 2차전지 대단했어요. 에코 형제들 막 상승하고 그래가지고 야 다시 한번 올라가나 막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힘이 약하더라고요. 그 예전 같지 않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저 정도 했고 장이 괜찮고 사실 우리나라가 건실하다 그러면요 기관들이 벌써 들어왔겠죠. 기관들은 안 들어와요. 걔들은 뭐 기관들은 뭐 들어오기 힘들죠 지금. 그죠? 하다못해 뭐 연기금도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죠? 사모는 계속 팔고 요 근래 들어가서 계속 팔고 이익 실현하는 겁니다. 이러니 이게 주가가 올라가나요? 조금만 밀려도 훅 밀리는 거죠. 그죠? 이 친구들 지금 주가 밀려가지고 떨어지면 더 많이 팔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지금 부하가 걸리는 위치다. 그리고 아까 전에 봤더니 또 구리 가격이 들썩들썩 하는데 아유 빠져버렸네요. 구리 가격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3시부터 이렇게 상승하더라고요. 그죠? 여기 3시부터 이렇게 다시 상승해가지고 오늘 괜찮은가 그랬더니 갑자기 5시 다 돼가지고 쭉 빼는 모습. 그리고 은가격이 은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죠? 은이 아까 전에는 조금 더 상승을 했었는데 은가격 어제도 은가격이 뛰었죠. 그죠? 그러면서 또 뛰고 금이나 은이 지금 올라간다는 거는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건데 근데 이게 사실 딱히 또 그러진 않죠. 그죠? 이게 아직까지는 이 금하고 은이 커플링 됐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구리 가격하고 환율만 보자 그랬잖아요. 오늘 환율 좋아요. 1310원대에서 그냥 쑥 밀려 내려오는 거 환율 좋더라고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봐도 굳이 위험하나? 그리고 미국은 왜 이렇게 저렇게 밀렸었지? 투심이 저 정도였나? 그럼 우리도 이 눌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승하다 보면 눌림목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했는데 조정을 안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계속해서 상승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만약에 진짜 아쉬운 게 뭐냐면 투심이 진짜 셌거든요. 투심이 너무 세가지고 야 이거 오버슈팅 나겠다. 오버슈팅 나오면 이번에는 정리해야지 그 생각은 있었어요. 그게 왜 그랬냐면 어제 장 시작하면서 다 모든 전체 미국에 있는 주식들이 다 이렇게 떴거든요. 대략 한 0.5% 정도 떴어요. 쭉 밀어 올리면서 뜨고 나서 시작을 해가지고 쭉 밀리더라고요. 근데 결정적으로 캐나다 금리 인상하니까 그냥 그때부터 쭉 밀리더라고요. 그죠? 별것도 아닌 뉴스에, 그리고 캐나다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할 시기가 아니죠. 지금 호주도 인상하고 캐나다도 인상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도 인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상을 안 하고 있죠. 그죠? 얼마나 버틸지, 대한민국을 얼마나 버틸지 그런 것도 좀 의구심이 들고 이제부터는 조금 보는 시야를 달리 해야겠어요. 그동안에 뭐 롱으로 레버리지로 좀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이제는 레버리지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것도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일단은 차트라든지 이런 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서플리 이거를 뭐 고버스를 탄다, 고버스의 비중을 늘린다, 아니면
여기저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지금 고버스 탈게 저기 상해하고 지금 유로스톡스밖에 없거든요. 유럽밖에 없는데 이게 또 ETF라든지 ETN 잘못 타버리면 이 괴리율이 너무 심해가지고 작살날까봐 못 하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 탈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요거 61선 미만에서 요거 꺼덕꺼덕 놀고 있는 거 요거 한번 타볼 만한데, 그죠? 타볼 만하고 항생도 지금 201선, 항생이 아니죠. 이 저기 상해, 얘가 지금 201선에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오늘 밥 먹고 와서 중국 애들이 영차영차해서 끌어올리는데 제대로 끌어올리지도 못했고, 그죠? 요거 이렇게 올려보면 요걸 좀 진하게 볼까요? 201선에 딱 걸려 있거든요. 요거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거 버텨가지고 올라갔으면 벌써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거는 떨어질 것 같은데 고버스 한번 타보고 싶은데 그죠? 오늘 항생 그 레버리지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가관이 아니어서 아니 어떻게 보합에서 그냥 마이너스 2.5로 훅 됐다가 뭐 1점 몇 됐다가 도대체 대중 없더라고요. 도대체 기준이 뭐야? 항생 선물도 아니고 선물도 그렇게 움직이진 않는데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그러고 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딱히 나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원자재도 그리고 지금 방향을 못 잡겠어요. 롱이었는데 딱 롱이었는데 레버리지였는데 이 음봉 하나 때문에 이 음봉 일단은 뭐 아주 간단하죠. 해결될 때까지는 좀 투자하는데 조심하고 그 비중을 더 늘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을 좀 축소를 해가지고 적은 금액 가지고 조금 이제부터는 투자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을 거예요. 뉴스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뭐 방송에서는 뭐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그냥 뭐 현찰을 준비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니 우리나라 그 경기 안 좋은 거 뭐 모릅니까? 조만간에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또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그게 문제인 거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또 주가 더 이상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개별주 무슨 종목을 사라 뭐 반도체 이제 사그라드니까 반도체 대신 이 뭐 세계 섹터에 사라 무슨 종목을 사라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으니까 참 안타까워요. 딱히 우리 투자자들이 보고 듣고 싶어하는 그런 정확한 뉴스들을 그 여의도에 있는 전문가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한다.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어저께 음봉이 나왔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캐나다 그러면서 6월 달에 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 6월 달에 금리 인상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고버스 올라타는 거예요. 100%예요. 그거는 빚을 내서라도 무조건 올라타야 돼요. 6월 달에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그거는 아직까지도 금리를 인플레이션을 못 잡았다는 거거든요. 주전에 얘기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고 안 잡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고금리거든요. 지금 금리가 5점 몇 프로잖아요. 그죠? 5점 몇 프로인데 지금 있는 금리의 대략 플러스 1% 정도가 옛날에 SVB 사태, 그 은행 망하면서 형성된 그거예요. 그죠? 그리고 금리 더 이상 아니고 TQ 있잖아요. TQ를 더 강도 높게 해도 금리 인상 효과가 충분히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TQ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돈 빨아들이지 않고 있거든요. 경기 무너질까봐. 그렇다고 그러면 연준에서는 지금 충분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조절을 가능하다. 잡힐 것 같다. 그리고 13일 날 CPI 발표하죠. 그리고 14일 날 이제 금리 FOMC 회의를 하잖아요. 근데 날짜도 몇 개 안 남았어요, 지금. 그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그래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기회는 이때다. 차라리 이거 곧버스 타보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비중을 조금 늘려가지고 한번 곧버스 14일까지 한번 밀고 나가볼까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죠? 조금만 흔들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지금 심리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 바뀌는 그런 지금 모양을 보여줬거든요. 오늘 외국인이 아니죠. 오늘 미국인들이 특히 나스닥 요거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러셀 2000 굉장히 좋았거든요. 만약 러셀 2000에서 또 마이너스 2%, 3% 이게 빠져버리면요, 또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동안에 만들어 놓던 거 조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지금은 빠지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거거든요. 제발 횡보 좀 하라 그랬더니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또 양봉이 나와가지고 횡보를 시킬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지 아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횡보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아주 이상적인 거고, 그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미국 나스닥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그걸 또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